홍씨 가족분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셨나요? 요즘 유산균 정말 많이 드시죠? 예전에는 장 건강용으로만 챙겼는데 이제는 피부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갱년기 유산균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마치 모든 걸 해결해주는 영양제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홍씨 가족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구강 유산균하고 혈당 유산균이에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아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요즘 광고도 너무 많고 정보도 제각각이라 뭐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챙기고 싶은 마음 저도 정말 너무 잘 알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아볼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한정돼 있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괜히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챙기다가 정작 필요한 건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약사로서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오늘은 구강 유산균과 혈당 유산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유산균은 장 속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균이에요. 특히 장 안에서 좋은 균은 늘리고 나쁜 균은 줄여줘서 소화도 잘 되고 장 면역력도 훨씬 튼튼해집니다. 이건 실제 연구에서도 확실히 입증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유산균을 구강, 혈당, 피부, 다이어트처럼 다른 영역에도 응용하려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구강 유산균과 혈당 유산균도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요즘 새로운 기능을 내세운 제품들이 워낙 많고 홍보나 공동구매 제안도 자주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기능성을 강조한 유산균들의 효과가 가격 대비 확실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헷갈려 하시거나 잘못된 정보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릴 유산균이 나쁘거나 위험한 성분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장 이외의 영역에서는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말하긴 어려운 단계이고 여전히 소화나 장 면역 쪽에서는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분이 맞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먼저 우리 홍씨 가족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구강 유산균부터 볼게요. 홍보 내용을 보면 입속 유해균을 줄여준다, 충치균을 억제한다, 입냄새를 개선한다 이런 문구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스트랩토코쿠스, 살리바리우스, K10이나 M18 같은 균주는 입속 점막에 먼저 붙어서 나쁜 균이 자리 잡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균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서 나쁜 균이 들어올 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또 이 균들이 젖산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항균 물질을 만들어서 입속에 유해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입냄새 원인인 황화합물 수치를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어요. 즉, 좋은 균이 입속에 자리를 잡아 나쁜 균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냄새를 만드는 걸 막아주는 원리인데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강하게 유지되냐는 거죠. 입안은 산소가 많고 pH도 계속 변하고 양치 한 번, 물 한 모금, 음식 한 입에도 균의 균형이 금세 달라집니다. 장 환경과는 많이 달라요. 실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기간이 짧고 참여 인원도 적습니다. 결과도 입냄새 수치가 조금 줄었다, 세균막이 살짝 감소했다 정도예요. 의미 있는 임상 효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치주학회에서도 치주 질환 환자에게 구강 유산균을 권장할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어요. 즉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효과로 보긴 어렵다는 게 현재 결론입니다. 또 요즘 광고를 보면 잇몸이 차오른다, 하루 0.1mm 재생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은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잇몸은 근육처럼 다시 자라는 조직이 아니에요. 염증으로 약해진 부분이 회복되려면 치석 제거와 염증 조절이 먼저입니다. 균 하나로 잇몸이 차오르는 일은 불가능해요. 잇몸 관리의 기본은 언제나 같습니다. 칫솔질, 치식, 정기적인 스케일링. 이 기본이 잘 되어 있다면 입냄새나 구강건조 완화를 위해서 단기간 보조로 구강 유산균을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잇몸 재생이나 치주염 완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혈당 유산균은 어떨까요? 혈당 유산균은 보통 장 건강이 좋아지면 대사도 좋아진다는 원리로 설명하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인슐린 민감도나 염증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는 유산균을 먹인 쥐의 혈당이 조금 낮아지고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한 결과가 있었어요. 일부 소규모 인체 연구에서도 공복 혈당이 아주 살짝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에 참여자 수도 적어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시중 제품들을 보면 유산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바나바잎 추출물, 크론 같은 다른 혈당 조절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를 내는 건 유산균이 아니라 이 부원료 때문일 가능성도 큽니다. 사람 대상 연구들도 대부분 효과 크기가 작거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식후 혈당이 약간 줄었다는 결과도 있지만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에 비하면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실제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균수들도 표현을 보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거예요. 즉 도와준다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혈당 관리는 식습관, 체중, 활동량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 유산균만 믿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구강유산균과 혈당유산균은 둘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입속 환경은 정말 자주 바뀌기 때문에 구강유산균으로 인한 좋은 균이 오래 머무르기 어려워요. 또 혈당유산균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인 생활습관 관리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유산균을 챙기기보다는 잇몸 관리에는 칫솔질, 치질, 스케일링이, 혈당 관리에는 식습관, 체중, 운동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익은 홍시처럼 부드럽게 풀어내는 건강 이야기 홍시약사였습니다.